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선생님이 그 영상을 아마 하나 띄워놓은 게 있긴 해요. 조건부 확률만 딱 모아가지고. 뭐 가볍게 보시려면 그걸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테마는 그냥 미리 말하면 전체 집합의 축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전체 집합의 축소.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자면,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PA 바 B는 PB분의 PA 교 B라는 공식이, 이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집합에서도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A 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조건제시법이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바를 쓴 건데, 자, 이걸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B가 얘가 뒤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이야.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그죠? 그러니까 이미 테마는 B가 발생했다고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B가 발생할 수도 있고 B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전체 사건을 놓고 보면. 그런데 뭐를 이미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보니까 뒤에 있는 조건 자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밑에는 NS가 들어와야 되죠. 전 사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밑에 PB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PB는요, NS분의 NB거든요. 그죠? 전 사건분의 B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로 NS분의 NA 교 B가 오는 거죠. 사건의 개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분의 B의 개수, 전체분의 교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가 약분돼서 똑같은 얘기가 되긴 해요.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준으로 보고 그때 A가 터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B가 일어났기 때문에 A가 일어난다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죠. 다시 그림으로 좀 도와드리자면, 원래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이렇게 확률이 있을 텐데 이미 뭐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B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B가 사건이 터졌어. 얘가 이제 전체로 축소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전체였지만 B라는 집합으로 전체가 축소가 됩니다.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된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A가 터져야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난다는 건 A,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과 같잖아. 그렇죠. 따라서 조건 확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다는 게 전체고 그 다음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동의 가능할까요? 따라서 잘 봐. 이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푸는 건 여기서가 아니라 사실 얘는 덧셈 정리랑 같이 쓰여요. 덧셈 정리. 피처링. 저렇게 씁니까? 피처링? 여러분들 앨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써 있잖아. 맞아요? 같이 했다. 그죠? 누구랑 같이 나온다고? 덧셈 정리랑 같이 나올 때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덧셈 정리의 용도는 뭐였죠, 선생님이? 그 네 가지 중에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렇게 나왔을 때 네 개 중에 세 개는 알고 하나 모를 때 쓰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 곱셈 정리라는 걸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곱셈 정리를 만들 건데 그걸 가지고 덧셈 정리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에서 쓰게 되면 좀 풀이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뭐 틀렸어? FIT 아닙니까? 아니죠? 자,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왜? 선생님이 A 식당에 가서 밥을 확률, 그 다음에 B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확률,
그 다음에 C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확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그러면 뭐야? 어디에도 안 갈 수도 있죠. 아, 그냥 오늘은 굶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럴 확률은 희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마가 밥을 먹었다고 가정할 때 A에서 먹었을 확률은 이렇게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로 나옵니다. 이해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풀어? 이걸 가지고 위에 걸로 푼다? 그럼 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A에서 일단 먹은 거니까 먹을 수 있는 경우를 다 분모에 써주는 거야. 그쵸? A에서 먹을 경우, B에서 먹을 경우, C에서 먹을 경우. 이게 먹는 경우의 전부죠. 그러니까 이 먹은 경우를 전부 다 분모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A에서 먹었어? 그럼 그때 PA를 위에다 써주시면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뭐야? 어쨌든 먹어놓고. 그죠? 그게 A 식당일 확률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문장을 풀었을 때 어려운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잘못 풀면 굉장히 어렵게 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표구조에서의 조건부 확률인데, 물론 표구조라는 것이 어렵게 나온다면 어렵지만 좀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볼게요. 야,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죠? 표를 그린다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숫자는 항상 선생님이 10, 20, 30, 40으로 볼 거야. 자, 10, 20, 30, 40인데 36 같습니까 이거?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자, 요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잘 봐. 1번. 자, 이때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자래요. 근데 걔가 안경을 썼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 자, 잘 봐. 임의로 뽑았는데 걔가 여자야. 그죠? 그럼 여자 지금 몇 명이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여자로 축소시키면 됩니다. 이미 뽑은 게 여자니까. 그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이야? 20이죠. 그래서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60분의 20이라고 쓰시면 돼요. 60분의 20. 따라서 답은 얼마?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이게 표구조 문제예요. 맞아?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 지금 몇 명? 60명. 그 중에 안경 쓴 애 몇 명? 20명. 60분의 20, 3분의 1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안경을 썼대요. 근데 그게 남자일 확률은? 이렇게도 물어봐. 자, 그러니까 임의로 뽑은 애가 안경을 쓴 거잖아. 그죠? 지금 안경 쓴 애들 몇 명입니까? 안경 쓴 걸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30명이죠. 그 중에 10명만 남자니까 뭐야? 30분의 10해서 3분의 1 이렇게 눈으로 푸는 것이 표구조 문제 이야기가 돼요. 이해가 돼요? 되십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안 돼? 아니죠.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임의로 뽑은 애가 여자야. 이미 뽑혔는데 걔가 여자래. 그쵸? 거기서는 설정이 바뀌지 않죠. 그냥 여자인 거예요. 걔가 안경 썼을 확률. 여잔데 안경 썼을 확률이 아니라 여자면서 안경 썼을 확률. 전체에서 여자인데 안경 쓸 확률이 아니라 조건이야. 여자인데 뽑았어. 걔가 여자야. 그런데 걔가 안경 썼을 확률은. 그죠? 안경 쓴 여자를 뽑을 확률이 아니야. 차이를 알아야 돼. 이해돼요? 안경 쓴 여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뭐야? 어제 뭐 알바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정신을 못 차립니까? 애가 아주 그냥 가장 맛없는 맛이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혹시 브루펜 같은 거 먹었어요? 딸기맛 감기약 그런 거 있지? 그 맛이에요. 잠이 확 깰 맛입니다. 갑자기 먹기 싫어지지? 다른 맛 줘? 뭐래? 안 줄게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자고 싶어서 잡니까? 잠이 오니까 자는 거지. 알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전체에서 안경 쓴 여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뽑았는데 하필 여자야. 이미 여자라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미 여잔데 걔가 안경 썼을 확률,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사건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뽑았는데 여자고, 그죠? 그게 시작이 되고 걔가 안경 썼을 확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요걸로 축소, 요걸로 축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표구조는 사실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거 모의고사로 나오면 4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면 진짜 지옥 가요. 진짜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됐습니까? 됐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고, 3번 살짝 지워도 돼요? 자, 네 번째가 이제 곱셈 정리.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랑 좀 달라요. 합의 법칙이 뭐였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면 더한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었고, 덧셈 정리 아까 설명을 했죠. 4개 중에 3개 알고 하나 모를 때 쓰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곱셈 정리는 잘 봐. 별건 아니야. 분자는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P, A, 교, B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 물론 잘 봐.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PA분의 PA 교 B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나와요.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도 나옵니다. 맞아? 그런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A를 기준으로 요렇게가 나오시면 됩니다. 요 B를 기준으로 요렇게 두 개가 같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야? 곱셈 정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집합을 어떻게 풀겠다? 조건부 확률과 어떤 확률의 곱셈으로 풀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랑 나오는 거야? 덧셈 정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덧셈 정리 굳이 써드리자면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요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집합 몰라도 조건부 확률과 B 확률 혹은 A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 이걸 가지고 교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곱셈 정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독립과 이건 뭐야? 여기 4번 여기가 5번 독립과 종속 이렇게 나와요. 자, 독립과 종속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배반이랑은 좀 다르다 그랬죠? 배반은 독립이 아니야. 알겠죠? 배반은 어떻게 따지면 종속과도 같아요. 근데 이건 이 얘기가 해줄게.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B가 왔죠. 그러니까 오늘 B가 오는 사건과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하는 사건이 서로 영향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B가 오다가 미끄러지는 순간 그쵸? 전화 오겠죠. 제가요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그쵸? 설마 여기 막 피를 흘리면서 오면은 내가 왜 왔냐고 오히려 화내겠죠. 병원을 가야지 바보야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쵸? 다 따질 수 없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가 오는 거랑 안 오는 거랑 수업하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럴 수 있겠지만 그죠?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검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염산은 냄새가 납니까? 산은 냄새가 나나? 그러니까 염산과 물이 투명하죠. 물 똑같잖아. 그럼 염산과 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해요? 뭐 손가락 하나 담가보면 되겠지 뭐. 그지? 선생님 여기다 담갔더니 뼈가 나왔어요 하면서 이건 염산이 확실합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 마셔봐요. 마셔봐서 턱에 빵꾸 뚫리면 염산이고. 그죠?
시원하게 갈증이 해소되면 물이다 이럴 겁니까? 아니죠. 시약을, 그쵸? 시약을 하죠. BTB 용액을 넣어가지고, 그쵸? 산성과 알칼리성을 확인하잖아. 맞나? 여기 봐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요, 느낌이 이래. 그러니까 여기 광장에서 누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장난 아니야. 막 근데 그게 우리 아빠면 어때요? 빨리 나가서 말려야죠. 그럼 사건에 영향이 생기는 거지만 내 모르는 사람이면 어때? 관계 없겠죠. 뭐 이런 식의 판단이 독립과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려면 이거가 제일 좋아요. 잘 봐. A라는 사건은 B가 일어나건 B가 일어나지 않건 관계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생님이 가끔 이제 고3 애들한테 겁줄 때 이렇게 하고 나도 그럼 수능 본다 막 이런다고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래. 그럼 질문이야. 내가 수능을 보는 거 너네들의 등급의 변동과는 관계가 있어요? 뭘 있어? 나 때문에 등급이 바뀐다고 얘기하지 말고. 설마 네가 그 끝에 한 명이겠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는 그 한 명일까 설마? 나 때문에 한 칸 내려간 거야? 물론 그렇게 보면 영향이 있다지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맞습니까? 내 점수엔 영향이 없잖아. 내가 수능을 보든 네 점수든. 네 점수는 네 점수. 등급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든 보지 않든 너의 점수는 관계없죠. 이런 게 독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각적으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PA 바 B가 뭐였어? B분의 PA 교 B죠. 그래서 독립을 확인하는 식이 딱 이겁니다. 뭐냐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면 무조건 독립입니다. 교집합이 두 확률의 곱하기로 이루어진다? 그럼 무조건 독립이에요. PA 바 B가 뭐라고요? PB분의 PA 교 B죠. 그러니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랑 어때요? 같겠죠. 계속 인상 쓰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독립이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뭐야?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종속이라고 불러요. 동의 가능하죠? 맞아. 이게 바로 독립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 여기다 써줄게요. 두 사건이 A와 B가 이렇게 할게요. 사건이 독립이면 여사건도 독립이다. 못 바꿔 갑시다. 아니 사건이 독립이면 당연히 여사건도 독립 아니겠어요? 다 이거죠. A가 일어나는 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가 없는 거라면 A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 없겠죠. 그러니까 사건이 독립이라면 그 두 사건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돼요?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PA가 0.5, PB가 0.4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배운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아십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1-0.2에서 0.8이라는 얘기 아닐까? 그죠? 미안. 이 얘기는 미쳤나봐요. A 합집합 B가 여집합 0.2에서 1 빼기 0.2가 0.8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이때 P, B바 A는 이렇게 나왔어. 자, 당연히 첫 번째는 뭐로 가셔야 됩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가주셔야죠. 잘 봐.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죠. 맞아? 물론 뭐 이거 두 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따라서 0.8은 PA가 0.5 더하기 PB가 0.4니까 교집합이 얼마일까? 0.1이겠네. 그죠? 그렇죠. 덧셈 정리. 그래서 PA 교집합 B를 0.1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P, B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위에 거분의 위에 건 교집합. 그죠? 맞습니까? PA가 얼마? 0.5. PB가 얼마? PA 교비가 얼마? 0.1 곱하기 10 곱하기 10 따라서 얼마? 5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겠죠. 5분의 1이 0.인가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조건방열 2라고 되어 있죠. 327번.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을 조사하여 만든 표이다. 이 학생들 중 임의로 뽑은 한 명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그러니까 바보같이 풀면 300분의 75라고 푸는 거야. 그쵸? 아니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조건이 뭐야? 일본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뭐로 본다는 얘기야? 일본어로 보란 얘기예요. 그쵸? 일본어 선택한 애가 몇 명이니? 135명. 그 중에 여학생이 75명. 그쵸? 그래서 135분의 75명.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자, 5로 나누면 얼마? 27분의 15. 3으로 나누면 9분의 5. 이게 답입니다.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설처럼 풀면 이거야. P 여학생일 확률이 바 일본어일 때. 일본어라는 게 이미 터졌고 여학생. 그럼 이건 뭐야? P 일본어 분의 P 여자 교집합 일본어. 이렇게 문제를 풀란 얘기거든. 그럼 이거 하면 결과적으로 뭐 나와요?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전체고 그 중에 여학생인 게 분자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구조에서 문제를 제대로 읽을 줄만 알면 몇 초 컷? 진짜 10초 안에도 풉니다, 문제.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329번은 선생님이 그냥 하나 풀어드릴 건데, 잘 봐. 1등 당첨제비가 1개 있고요. 2등 당첨제비가 5개가 들어있어. 맞아? 그 다음에 10개의 제비니까 꽝은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네요. 꽝 확률이 좀 낮네, 그지?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는 거니까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맞습니까?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제비에 1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이미 당첨이 됐는데 그 중에 1등이 있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 첫 번째, 당첨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첨이 되는데 1등이 있고 엔드 꽝으로 뽑혔을 때도 당첨이죠. 1등 하나 꽝 하나 뽑아도 당첨이죠. 맞죠? 1등 당첨된 거잖아. 그 다음에 1등 당첨되고 2등도 뽑아도 되죠. 1등, 2등 동시에, 졸라 부럽다. 1등, 2등 동시에 되면 좋겠죠. 근데 뭐야? 2등 그 다음에 꽝일 수도 있고요. 2등 엔드 2등도 당첨이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 있습니까? 없죠? 잘 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1등 엔드 꽝일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가 뭐죠? NS 전체가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잖아. 45가지인가요? 그죠? 맞니? 45가지죠. 그럼 45분의 1등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꽝은요? 4개 중에 하나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확률이 45분의 4의 확률로 1등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등과 2등 뽑는 거죠. 그럼 45분의 1등은 하나니까 이렇게 써줄게. 그래 좋아. 그 다음에 2등은 5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되면 45분의 얼마? 5가 1등 하나 2등 하나로 당첨될 확률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등과 꽝일 확률은 45분의 2등은 뭐야? 5 컨비네이션 1이고 꽝은 4 컨비네이션 1이겠죠? 따라서 45분의 4, 5, 20이 2등 엔드 꽝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분의 2등 엔드 2등이니까 2등 여기 1 빠졌네. 5 컨비네이션 2 하시면 되죠. 5 컨비네이션 2가 얼마? 10. 그래서 45분의 10. 자, 물론 이 문제는 45를 사실 구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맞아? 그럼 일단 전체가 선생님 이런 거죠. 당첨이 A라는 당첨, B라는 당첨, C라는 당첨, D라는 당첨이 있지. 그 중에서 A, B 당첨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PA 플러스, PB 플러스, PC 플러스, PD. 당첨될 확률 전체가 그냥 전체로 축소되는 거고 그 위에 1등이 있는 거 PA 플러스 PB 이렇게 풀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45는 전부 다 약분돼서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4 더하기 5 더하기 20 더하기 10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 분모는 얼마? 39분의 9죠. 맞니? 그럼 13분의 3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을 푸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332번입니다.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낸답니다. 맞아? 이때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그 얘기는 뭐야? 1번도 불량품이 그러니까 이걸 조건부 확률로 따지면 불량품의 반대말이 뭡니까? 양품이죠, 양품. 맞아? 양품의 반대말이 불량품, 그죠? 맞아요? 호의 반대말 불호, 호불호,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을 풀면 이거야. 1번 양품이 나왔을 조건 하에 2번도 양품이 나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푸는 미친 풀이는 하면 안 돼요. 알겠어? 1번이 양품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2번도 양품이 나오는 게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이죠. 근데 사실 봐봐. 첫 번째에서 불량품이 안 나올 확률이 몇 개입니까? 12분의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곱하기고 두 번째는 단 꺼낸 제품을 넣지 않으니까 전체는 다시 몇 개를 줄었어? 11개로 줄었고 그 중에 양품도 몇 개로 줄었어? 9개로 줄었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걸 무슨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까? 말은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6으로 나누면 2 3 뭐죠? 따라서 답은 22분의 15 이렇게 푸는 풀이가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좋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봅시다. 336번.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워 보지만 비가 올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쓰자. 비가 올 경우에 승패.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승률이 주어졌을 때는 질 확률도 쓰셔야 됩니다. 승 확률이 얼마야? 0.7. 패 확률은 0.3. 그죠? 승이 0.7이면 당연히 패가 0.3이겠죠. 그죠? 왜냐면 비기진 않는 거니까. 맞아? 자,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승할 확률과 패할 확률을 구하면 돼요. 승 얼마입니까? 0.5. 그죠? 패할 확률도 0.5. 자, 근데 두 번째.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래? 비가 올 확률이
0.2야. 그럼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 0.8이네. 맞니? 그러면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B가 온다는 가정하에 이길 확률과 B가 B가 안 온다고 했을 때 이길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합의 법칙으로. 맞아? 그러면 문제는 이걸 뭘 조건부 확률입니까? B가 올 때 0.2 곱하기 이길 확률. B가 올 확률에 이길 확률 0.7 더하기 B가 오질 않을 확률 0.8 곱하기 그때 이길 확률 얼마? 0.5. 그래서 B가 와서 이기든 B가 오지 않고 이기든 어때요? 이길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게요? 얘가 얼마죠? 0.14 0.40 그죠? 더하면 얼마? 0.54 확률로 이긴대요. 그지?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340번.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작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학급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안경 썼을 확률은 이런 문제는 100% 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경을 쓴 애와 안경을 쓰지 않은 애들로 구분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검사 결과 오케이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검사 결과 이상의 재검사 받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봐봐. 60%가 안경을 썼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60%니까 뭐라고 쓸까? 100분의 60이라고 쓸게요. 비율로 나온 거니까. 그럼 안경을 안 쓴 애들은 전체의 100분의 40이겠지. 이해되니? 우리는 확률이야. 확률은 어쨌든 비율이거든요. 비율로만 계산하셔도 확률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막 환장을 해요. 여기 막 A, B, C, D 막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막 관계식 이따만큼 나오면서 이제 별표 치고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잘 봐. 24분의 1 안경 쓴 애의 24분의 1이죠. 수학에서 뭐뭐의는 곱하기 1 확률. 그러니까 100분의 60의 24분의 1 걔네들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60에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고 그럼 100분의 60의 24분의 23은 재검사 요청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100분의 60 나와야지. 당연히 나오죠. 24분의 24 조심해야지. 24분의 23 더하기 24분의 1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40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고 그렇다면 100분의 40분의 10분의 9가 요청을 받지 않은 거죠. 맞아? 그런데 문제 잘 봐.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는 건 재검사 요청을 받은 얘네들 있죠. 재검 딱지 붙은 애들 있잖아요. 다시 봐 시험. 그 영어 시험 많잖아요. 제 시험 본다고 맨날. 그지? 단어 시험 통과 못하면. 영어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 중에서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요 두 개를 더한 것 중에서 안경 썼을 확률 위에 게 분자로 올라가시면 되겠네. 동의 가능할까? 자, 그러면 귀찮지만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60을 나누시면 1, 16, 4, 24. 맞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5. 그죠? 맞아? 그럼 얘도 5로 나누면 5, 8.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 200분의 5 더하기 얘가 얼마? 200분의 8 분의 뭐 쓰면 돼? 200분의 5 쓰면 되죠. 맞아?
그럼 뭐가 다 약분돼요? 200 다 날라가네. 그러니까 얼마야? 13분의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구조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는 저 바깥에 저 미친 그죠? 이상한 소리 내고 다니네. 13분의 5 어떻게 저렇게 웃지? 어허허 이러면서 웃고 다니지? 13분의 5가 답이 된다. 됐습니까? 자, 요게 바로 그 어려운 문제. 표구조를 그러니까 직접 표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표만 제대로 나오면 어때요?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되죠? 자, 독립종속의 판단이에요. 왜 웃어? 자, 345번.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두 번째 앞면을 나오는 사건을 B,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걸 C라고 한답니다. 자, 독립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까먹으면 안 돼요. PA 교집합 P가 PA 곱하기 PB면 무조건 뭐라고요? 독립.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 그런 게. 독립 같은데 종속인 게 있고 종속 같은데 또 독립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접근하면 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의 문제들. 맞아요? 라임 우둑 소리가 났어. 라임이 별로였나 보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판단의 기준이야, 얘가. 알겠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푸시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자, 일단은 문제를 봅시다. PA부터 구할까? 첫 번째. 잘 봐요. 동전을 두 번 던지는 거죠. 그런데 동전을 두 번 던지면 나오는 경우는 총 4가지죠. 앞뒤, 뒤앞, 뒤. 그죠? 2 곱하기 2. 그래서 총 4가지고 그때 앞면이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죠. 앞, 뒤. 그러니까 뒤에 거 관계없이 앞에서 앞에 거 나오는 거. 그래서 2가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PB는요. 똑같이 4분의 이번엔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앞, 두 번째 앞, 처음에 뒤, 두 번째 앞. 그러니까 경우는 총 2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PC는 뭡니까? 앞뒤가 한 번에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앞, 두 번째 뒤, 첫 번째 뒤, 두 번째 앞 몇 가지? 2가지. 그죠? 맞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된겨? 자, 써줄게. 얘는 뭐라고요? 앞, 뒤, 앞. 맞아? 그 다음에 얘는요? 앞, 아이고, 뒤앞. 뒤앞. 그죠? 뒤앞. 얘는요? 앞뒤. 얘는 뒤앞.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기억 봅시다. A와 B. A와 B. 그죠? 그러니까 기억 먼저 풀게요. 그럼 PA 교 B가 PA 곱하기 PB인가? 이걸 보는 거죠. 일단 PA 곱하기 PB는 얼마예요? 4분의 1인 게 그냥 나옵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 앞 이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4분의 1이죠. 그래서 독립이에요. 그냥 서로 영향이 없대. 그 다음에 니은 B와 C, BC. 그러니까 P 비교 C 2개죠. 이렇게 2개 보는 거죠. 그럼 교집합은 뭐예요? 뒤앞. 그러니까 4분의 1이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둘 다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었죠. 성립하네. 니은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A와 C. 얘는 뭐예요? 앞뒤. 그쵸? 따라서 얘도 4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똑같네. 얘도 뭐야? 디귿. 문제 좀 아쉽긴 하죠. 중간에 하나 정도는 종속이 들어가 있어서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답은 5번입니다. 자, 전부 다 독립이에요. 알겠습니까? A와 B도 독립, A와 C도 독립, B와 C도 독립. 됐습니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348번이에요. 독립과 종속의 성질이라니 사실은 이런 거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면 여사건도 종속입니다. 알겠죠? 자, 기억. A, B가 서로 독립이면, 그죠? PA와 B는 PA와 B의 여집합이다. 이거 무슨 얘기야? B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PA는 PA죠. 최최차차.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죠? 그죠? 미안해요. 그죠? 나도 차씨인데, 그지? 왜 이렇게 생긴 게 다를까? 그죠? 부럽죠. 나도 그렇게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럼 못 산다며. 그 얼굴로 하루를 살고 나면 더 이상 살 수 없대요. 그 살았던 기억 때문에. 그쵸? 자, 봐. 너무 잘생겼죠? 그죠? 자. 그러니까 B가 일어나건, B가 일어나지 않건, A는 A입니다. 그죠?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당연한 얘기. 참. 맞아. 영향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독립이면 여집합끼리 서로 종속이다. 뭔 소리. 그쵸?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상관이 없다면, 그죠? 서로 여전히 독립이겠죠.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이라니까 자꾸 종속이래. 그지? 디귿. A, B가 서로 독립이면, 잘 봐. 서로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도 PA는 그냥 PA야. 그죠? 그럼 PA는 1- 이것도 상관없어. 1-P의 여집합이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슨 얘기야. PA가 1-P의 여집합이니. 맞니? 맞아요. 참이네. 그죠? AB가 서로 배반이면 AB는 독립이다? 무슨 소리야. 배반과 독립은 다르지. 그죠? 맞아? 왜냐면 잘 봐.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PA 교집합 B가 뭐야? 0이거든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배반 사건이 PA 곱하기 PB가 됩니까? 그죠? 둘 다 그래서 0이 아니라고 준 거죠. 그죠?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그죠? 배반 사건 교집합이 0이다라고 한다면 독립이 아닙니다. 그죠? 맞아? 이해되시죠?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350번.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랍니다. 그죠?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PA는 5분의 4, PA 교 B는 PA-PB를 만족시킨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얘기는 이 PA, PB가 뭐야? PA 곱하기 PB가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독립이니까. 독립이래. 아, PA 교 B가 PA 곱하기 PB다. 이거지 뭐. 맞아? 그럴 때 PB를 구하세요 하니까 얘를 X라고 쓰시면 PA 교집합, 그러니까 5분의 4X지. 얘가 5분의 4, 얘가 X는 얘가 뭐라고요? 5분의 4 빼기 X. 그죠? 맞아요. 그죠? 넘기서 계산하시면 5 곱할까? 5 곱하면 4X는 4-5X 이렇게 되죠. 따라서 9X니까 X는 9분의 4네. 9분의 4가 PB. 됐어요? 자, 독립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아시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독립인 사건의 확률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355번.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민이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죠?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는 얘기는 둘 다 완주 못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지? 적어도 한 명. 그러니까 희민이만 완주하거나 현무만 완주하거나 둘 다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고,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바보같이 풀면 희민이가 4분의, 현무는 그럼 4분의 2, 그러면서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문제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땐 틀린 것 같아. 왜냐면 희민이와 현무가 둘이 졸라 친하면
그쵸? 둘 다 완주하거나 둘 다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야. 한 명이 쳐지면 계속 뒤에 보다가 어때? 그죠? 그죠? 뭐 그러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럿이서 할 때 조금 시너지가 있는 운동이긴 하죠. 그래서 되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해서 니네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쵸? 등급이 아니야. 그죠? 안 볼 건데. 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완주한다는 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서로 뭐야? 독립이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라는 건 잘 봐. P, A 합집합 B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독립과 덧셈 정리의 콜라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PA 합집합 B는 어떻게 푸는 거야? PA 플러스 PB인데 마이너스 PA 교 B인데 PA 교 B인데 그거를 뭐로? 독립으로서 보면 PA 곱하기 PB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죠? 덧셈 정리 안에 곱셈 정리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4분의 3이고 PA가 얼마야? 4분의 1이고 현무는 몰라 X. 그러니까 여기도 4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 4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은 1 더하기 4X 빼기 X. 맞아요? 따라서 X는 얼마? 3X 2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와요. 뜻밖의 3분의 2가 답으로 나옵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나오면 3번 쓰고 틀린 애들 뒤지게 많습니다. 이거. 야, 상상을 해봐. 설마 4분의 3 빼기 4분의 1이 2분의 1이야. 이게 시험에 나오냐? 고3, 고2 확통에 빼기가? 물론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니네 학교는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니네 학교는 아니야. 4분의 3 빼기 4분의 1이 4분의 2에 이거 무슨 약분 확인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쵸? 왜 그럴 때마다 선생님을 무한신뢰합니까? 난 믿어. 선생님이 날 위해 이렇게 쉽게 냈을 거야. 아니야. 니네 선생님 그렇게 안 착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독립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잘 확인하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되죠? 자,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361번. 자, 자유투 성공 확률이 5분의 4인 농구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질 때 1번 이상의 성공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잘 봐. 이게 뭐냐면 독립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시행을 할 때마다 확률이 그냥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앞에 거에서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뒤에 거 확률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장 많은데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이 뭡니까? 이번엔 내 차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한테 왔어. 기회가 왔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돈 빌려가지고 올인했는데, 그쵸?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느낌 잘 봐. 주사위를 던지면 6, 1, 5, 4, 3이야. 그럼 이제 여기가 나올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서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당겨가지고 어디에다 풀베팅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6 나왔어. 두 번째 1 나왔어. 세 번째 5 나왔어. 네 번째 4 나왔어. 다섯 번째 3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 내 차례지. 뭐야? 뭐에다가 전 재산을 걸면 돼요? 뭐에다 걸어? 2에다 건다고 바보같이. 맞아?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야, 봐봐.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맞죠? 그치? 6분의 1이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친구가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야, 주사위를 던져서 1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6분의 1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한 번은 나온다는 얘기네? 아니?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며. 맞아. 그럼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한 번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지, 그건.
이 새끼가 장난치나. 6분의 1이잖아. 1이 나올 확률. 그래, 6분의 1이지. 그럼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한 번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 그쵸? 이 새끼도 미치고 나도 미치고. 이 새끼 바보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 들고. 저 새끼는 나보고 그래. 저 새끼 미친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야?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확률이 6분의 1인 거지. 6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가 1이 6번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야. 조금 의심스럽긴 하겠지. 이 새끼 장난치나? 이런 느낌.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똑같다고요. 그치? 이걸 뭐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러니까 할 때마다 6분의 1인 거야. 결국은 바보같이 6분의 1 확률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라고. 그쵸? 그 가장 큰 착각이잖아. 그래서 도박하는 애들 보면 막 쓰고 있어, 뒤에서 확률을. 바보 같은 짓이죠. 그쵸? 그걸 확률로서 확인하려면 진짜 오래 봐야 돼, 오래. 그쵸?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만큼 보셔야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냥 도박은 도박답게 하시면 돼요. 그냥 운이나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하란 얘기는 아니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야, 며칠 전에 강원랜드에서 10억 됐다며. 잭팟. 그죠? 맞아? 그러면 너네도 10억의 주인공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알겠어? 광고잖아. 야, 뭐하러 카지노 합니까? 카지노가 왜 돈을 많이 법니까? 확률적으로 계속하면 카지노가 딸 확률이 높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카지노지. 안 그래? 그죠? 도박은 하지 않는 걸로. 자, 361번 볼게요.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던질 때마다 확률이 5분의 4인 거죠. 그죠? 3번 던지는데 3번 이상 성공한다는 얘기는 뭐야? 적어도 한 번 성공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6건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다 나가리만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다 실패할 확률을 빼주면 돼, 1에서. 성공이 5분의 4니까 실패는 5분의 1, 그죠? 5분의 1, 5분의 1이네. 아, 그래요. 그래서 125분의 124. 또 멍청하게 이거 약분한다고 진짜. 이거 약분한다고 막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죠? 13, 17 막 이런 걸로. 야, 분모는 지금 5가 딱 3번으로 만들어진 숫자 아니냐? 분모는 나눠봐야 5로밖에 못 나눠요. 이거 뭐 약분하고 있어. 막 쳐다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 뭐하니? 그러면 혹시 약분된 암산 중이래. 약분이 되겠냐 이 바보야. 이게 5가 3개로 만든 건데. 그죠? 뭘 확인합니까? 알겠죠? 자, 알겠죠? 약분하지 마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365번. 자, 좀 끝까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답니다. 그죠? 몇 번? 4번만 이기면 된대. 그죠? 7전 4선승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실력이 같대. 그러니까 이기고 질 확률이 그냥 반반인 거죠. 2분의 1 확률로 이기거나 지는 두 팀 AB가 맞붙게 됐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5번을 경기를 하고 6번째 A가 이기면서 A 승하던가,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5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B가 승하면서 끝나건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끝난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경우를 정해준 거랑 똑같아요. 맞아? 뭐 합이 8이 되면서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문제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각 경우는 모든 확률이 그냥 2분의 1입니다. 왜? 이기든 지든 모든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반반이니까. 맞아? 그런데 4번 우승해야 끝나는 거니까 맨 뒤에 한 번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A가 몇 번 이기면 돼? 3번이죠. 그럼 3번을 이기는 경우의 수가 5 컴비네이션 3이겠죠. 이해돼? 왜요? 어디서든 3번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곱하기 지금 2분의 1은 뭐야? 5번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이기면서 2분의 1 마저 곱해주면서 끝나면 되겠죠. 따라서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2, 10과 같고요. 그죠?
그러면 2의 5승, 2의 6승이니까 6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따라서 32분의 5가 A가 이기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두 팀의 실력이 완전히 대등하니까 B가 똑같은 경우로 이기는 확률도 얘랑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서 끝내면 될까? 2 곱하면서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16분의 5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앞에서부터 복수 완벽하게 해서 확률과 이거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부터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시행을 가지고 뭐 이항분포, 그 다음에 정규분포, 그 다음에 추정 이런 걸 할 건데, 앞에 게 빵꾸가 나면 뒤에 게 자연스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